오늘은 라이젠 9000번대 CPU에 적용할 수 있는 설정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챕터별로 정리해보았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타임라인 참고해주세요. 일단 9000번대 들어서 달라진 점은 전성비와 메모리 컨트롤러 정도입니다. 따라서 더욱 높은 성능을 위해서는 PBO를 꼭 켜줘야 되고 메모리 오버클럭 역시 시도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장 먼저 AMD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해주겠습니다. 칩셋 드라이버만 설치해줘도 부품 간의 성능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라이젠 칩셋 드라이버를 검색해주시고 아래 드라이버 및 지원을 클릭, 왼쪽에 지금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해주시고 안내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라이젠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아드레날린 그래픽 드라이버는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행하시다 보면 드라이버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구매한 CPU 이름이 X3D인 분들은 V캐시 드라이버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여기에 V캐시 드라이버가 안 보인다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해줘야 됩니다.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는 법은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면 컴퓨터를 껐다 켜주세요. 이제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델키를 연타해서 바이오스에 들어와주세요. 튜닝 메모리를 사용 중이시면 여기 있는 SMP 프로파일을 활성화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제조사 상관없이 메인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 화면이 어려워 보인다면 SMP 활성화만 하고 F10을 눌러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튜닝램이 아닌 일반 메모리를 사용 중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수동으로 값을 지정해서 오버클럭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어떤 값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컴퓨터가 켜지지 않을 수 있으니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정 댓글에 바이오스 초기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와 주신 후 트위커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라이어를 60으로 설정해 주시고 유니파이드 클럭 디브원 모드를 유니파이드 클럭 이퀄 맴 클럭으로 설정해 주세요. DDR VDD와 VDDQ 볼테이지를 1.35V로 설정해 주시고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 메모리 서브 타이밍으로 들어가서 36, 38, 38, 76을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F10 엔터를 눌러 설정 값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메모리 오버클럭은 심화 과정이라 생각하고 설정 시 주의 깊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 값으로 저장했을 때 부팅이 되셨다면 CL 값을 34나 30 정도로 줄여서 테스트 해보신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CPU의 성능을 더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PBO와 커브 옵티마이저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PBO는 CPU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자동 오버클럭 기능입니다. 여기에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하면 CPU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커브 옵티마이저는 먼저 레모버를 적용해 주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 값이 더 잘 들어가니까 꼭 지켜주세요.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델키를 연타, 바이오스에 들어와 주시고요. 트위커 탭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 다음 어드밴시드 CPU 세팅을 선택해 주시고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를 클릭, 값을 어드밴스드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세부 옵션들이 나타날 텐데 PBO 리밋 값을 마더보드로 설정해 주세요.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로 들어가서 설정 방식을 올코어로 선택해 주시고 네거티브로 설정해 주신 후 여기에 25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마치셨다면 F10 엔터키를 눌러 설정 값을 저장해주세요. 만약 설정 후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면 고정 댓글에 바이오스 초기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칩셋 드라이버 설치 과정에서 프로비저닝 드라이버나 V캐시 드라이버가 안 보이는 경우 혹은 CPU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을 때 초기 버전 바이오스가 탑재되어 있을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시스템 정보를 검색,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의 모델명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바이오스를 다운받아주세요. 베타 바이오스는 신중히 선택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USB를 가져와 주시고 파일 시스템이 FAT32인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다른 포맷으로 되어 있다면 FAT32로 포맷해주세요. 다운로드 받은 바이오스 파일의 압축을 풀고 USB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그 다음 컴퓨터를 껐다 켜면서 델키를 연타, 다시 바이오스로 와주세요. 바이오스 메인 화면에서 Q 플래시를 클릭하고 USB 드라이브에 있는 바이오스 파일을 선택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재부팅 후 바이오스 버전이 업데이트된 걸 확인해주세요. 혹시 설정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이오스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와 주시고요. Save and Exit로 이동해주세요. 로드 옵티마이즈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서 기본 설정으로 되돌려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저장하고 바이오스를 종료하면
컴퓨터가 기본 설정으로 재부팅됩니다. 만약 컴퓨터가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은전지를 빼서 바이오스를 초기화해 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방열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으니 수은전지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주시거나 바이오스 초기화 버튼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니 성능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죠. 안정성 테스트와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설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네벤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 확실히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OCCT를 사용해보시면 좋습니다. 테스트 중에 시스템이 충돌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저는 시네벤치와 함께 하드웨어 인포도 같이 켜서 온도도 같이 모니터링 해주었습니다. OCCT를 돌리실 분들은 여기 중에서 원하는 테스트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는 CPU로만 돌리셔도 되고 파워로 설정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CPU랑 그래픽카드는 물론 컴퓨터 전체에 부하를 줄 수 있는 파워로 테스트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바로 점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에서는 최적화 설정을 해주었을 때가 멀티 점수가 2.2% 정도 더 향상되었고요. 클럭 역시 5600MHz로 소폭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다만 PBO를 껐을 때가 온도가 더 낮으니까 어떤 설정을 적용할지는 테스트 결과를 보신 후 본인 주관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3D마크 타임스타이에서는 최적화 설정을 했을 때 토탈 점수는 2%, CPU 점수는 13% 정도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게임 테스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HD 풀옵션이고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최적화 설정을 해주었을 때 순정 대비 평균 프레임은 약 31%, 하위 1% 프레임은 약 5.6% 정도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정도 차이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하위 1% 프레임에서 CPU의 성능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CPU의 성능이 중요한 작업을 하신다면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XMP나 램 오버클럭은 성능 향상을 위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그와 같이 체력화가 좋지 않은 게임이나 오픈월드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대로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콘솔 게임에서는 큰 성능 향상을 체감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